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 프로이트 선생님의 생각이고, 그중에서 이 공격 본능이 러브의 본능이 한 축이 있다면 이 공격 본능이 한 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이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 프로이트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이제 이 공격 본능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죠. 똑같은 거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자, 인간은 이웃을 상대로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아무 보상도 주지 않은 채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웃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웃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웃을 고문하고 죽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인간은 인간에게 그야말로 늑대다. 늑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명의 불만이라는 저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만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장시키는, 그리고 성장시키고 정말 보존하고 하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에로스 러브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것도 두 개의 축으로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공격 본능을 이제 만족시키고 공격 충동,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아무 보상도 주지 않게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웃 고문하고 죽이고 싶은 그 유혹을 막 느끼죠. 이웃의 재물을 막 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게 딱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게 나치 시절에 강제 수용소에서 딱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그 포로들의 그 마지막에 육체적인 그 노동력을 끝까지 착취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뭐에 쓰는 겁니까? 전쟁의 그 어떤 그
그 말기에 속해가지는 군수물자들이 부족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시신을 태울 때에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착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또 그리고 도대체 특히 그 당시에 정말 죄라는 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는 뭐 전쟁에 뭐 참가하지 특별히 뭐 독일 사람들에게 대적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 아기까지 갓난 아기까지 전부 다 깎아서 그렇게 오게 되는 근절시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물학적인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극단한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볼 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거는 단지 경제적이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상관이 없는 오로지 유대인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오로지 공격 본능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공격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무의식의 그 어떤 그 심리학적 조건에서 오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기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그 유인원들이 있는데 그 유인원이라 가지고 이제 그 침판지 고릴라 이런 종족이죠. 그런 그 종족 고릴라 같은 종족을 갖다가 이제 그 서식지에서 그들의 삶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이에요. 그때에 독일에서 슈피겔지에서 이제 그거를 그 레포트를 갖다가 실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는데 그 고릴라의 어머니가 고릴라 엄마가 그 자기 애기 있죠. 조그만 그 고릴라 베이비를 갖다가 잘 돌봅니다. 돌보고 하다가 잘 돌보고 너무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뭐냐면 그 고릴라 엄마가 고릴라의 자기의 친 베이비를 머리를 갖다가 그냥 씹어 먹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관찰해뒀던 이분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동물학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전부 다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결과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분석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때는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이 아니고 오히려 식량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릴라 엄마를 갖다가 신경적으로 날카롭게 만들 만한 그 무슨 적의 그 침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환경 자체는 매우 평화의 단계입니다. 어떤 노이로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이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온 결과 그때의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관찰의 결과를 갖다 놓고 나서는 동물 심리학자들이 혹은 그 동물학자들이 너무 쇼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쇼크로 왔냐면 고릴라는 유인원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본능,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인 본능 깊은 곳에서는 그야말로 오로지 죽이는데 파괴시키고 죽이는 그건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충동이 있는 그게 본능으로서 있는 것이 아닌가. 본능적 충동.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깊은 거기 혹시 인간까지도 여기에다 속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 그러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표현하냐면은 그때의 나치 시절의 그 강제수용소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의 그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경제적인 그때 그렇게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 책으로 내걸었던 그런 강제수용소에서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혹은 대량학살로 지금 나가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제위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위적이었다. 이 제위적인 건 뭡니까? 이거는 모든 경제적인 뭐 사회학적인 뭐 그런 어떤 그 소위 외적인 그런 뭐 물질적인 무슨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신성불가침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대적인 영역 그런 영역에서 그런데 이거를 깊이 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심리학적인 표현하면 인간에게 공격 본능이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런 게 역사적으로 아우슈비츠 때, 2차 세계대전 때에만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훈족이 이제 대이동을 한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훈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때에 아주 훈족이 대이동하면서 침입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때 오게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악한 그러한 행위가 이제 계속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징기스칸과 그 티무르라고 징기스칸과 티무르 몽골이죠. 거기 그런 몽골족이 막 유럽을 막 침공하고 왔는데 그때 완전히 얼마만큼 강렬한 강한 존재였냐면은 유럽에 있는 존재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면 남한하기만 하면 씨가 안 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거는 또 그런 것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잔악한 행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에 이거는 인간에게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홀로코스트에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인간에게는 이게 있다. 공격 본능이 깊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런 이런 이제 관찰들이 나오는데 원시 시대 때에 그러니까 그 원시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고 자연스럽게 살았느냐? 그랬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 공격 본능이 생기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은 뭐냐면 그 사유세계에서 사람이 권력의식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의식을 가지고 괜히 의시되면서 타자를 이상하게 경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돈에 들어가서 돈에 대한 그 물질과 돈에 대한 그 획득에서도 선제적으로 오게 되면 이상하게 타자를 갖다가 정말 경멸하고 그거 가지고 좀 막 괴롭히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막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기가 죽고 기 죽어가지고 지내는 걸 보면서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이 뭔가가 충족이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쾌락 중독이 그 사람이 또 그런 유혹이라. 그러니까 너 돈 좀 벌더니만은 당신 참 사람 달라졌네. 뭐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왜 그래 보면 괜히 그걸 가지고 자꾸 의시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참 부러워함으로써 또 기가 죽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쾌감을 충족시간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재산이 자기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재산만 없애버리면은 그와 같이 자기의 공격 본능을
배출시키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이용물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이 없어지고. 그럼 재산만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재산 없애가지고 딱 똑같이 그냥 전부 다 딱 똑같이 누리기만 해주기만 하면은 아무런 공격 본능도 없어지고 거기서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프로이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극히 사유재산이 있죠. 사유재산이 극히 미미했었던 그 원시 생활에서도 가만히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그러한 공격적이고 세디스한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원시 사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에 발표해진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있다 했어. 공격 본능.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공격 본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에우다이모니아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철학자인 마틴 부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마틴 부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철광석의 원료를 보면은, 철광석의 원료는 뭐냐, 인간에게 막 그런 어떤 뭐 분노나 이런 어떤 얘기하면은 프로이트 선생님의 얘기처럼 이 공격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건 마치 철광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재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에우다이모니아로 가게 되는 걸로 쓰면은 바로 그것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저 악덕과 일치한 방면으로 그 철광석에서 뽑아진 바로 그 철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적개심이 세디스적인 거를 쾌락을 만족시키기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이 공격 본능 자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중립적인 것이다. 함부로 이걸 갖다가 악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또 이거 함부로 선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바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공유받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쟁, 이 대립과 경쟁, 이 공격 본능에는 되게 뭐가 있습니까? 대립과 경쟁이 있죠. 네. 그러면 대립과 경쟁이 있으면은 이 대립과 경쟁에서 이제 이게 왜냐면은 우리들이 보통 이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 어린 시절에는 얘기 많이 그거 우리 편이야. 그리고 적군이 할 때는 무조건 나쁩니다. 적군이면 무조건 나쁘고, 우리 편에도 우리 편에 왔을 때에 되게 여기하면은 이제 그 동지의 뭐